예, 2교시 계속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XML을 편집할 때 아까 디자인 파트가 있었죠? 디자인에서 직접 드래그 앤 드롭 형태로 이렇게 버튼을 배치할 수도 있다. 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문제가 있다 그랬죠? 이 부분은 불편해요. 뭐 되게 편한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세세한 디자인을 할 때 깨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적절히 섞어서 사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버튼을 하나 붙여 놓으면은 해당되는 버튼을 위젯을 클릭을 하면요. 해당 위젯의 속성들이 이렇게 쭉 표현이 됩니다. 위젯 비지빌리티를 가지고 인비지블 하면 숨기도 하고요. 비지블 하면 보여지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런 다양한 속성을 포함할 수 있는 공간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온클릭 했을 때 어떠한 동작을 하겠다 또는 글씨 텍스트 부분을 바꾸겠다 라고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 버튼 1이라고 바뀌죠. 이렇게 속성을 직접 여기서 편집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쓰면은 되게 제한적으로 작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코드에서 직접적인 핸들링을 하게 됩니다. 초반에 XML 편집 형태를 공부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자, 드래그 앤 드롭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다. 그래서 버튼의 텍스트도 이렇게 내부적인 속성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이죠. 이 버튼 위젯이 가지고 있는 텍스트라는 속성의 값을 바꾸겠다. 이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 동작을 여기서 수정을 하면 아까 우리가 UI에서 수정한 것과 동일하게 수정이 일어나요. 자, 그래서 온클릭 속성에 대한 변경 부분이 있는데 이 온클릭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라서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설명을 좀 드려볼 건데요. 한번 해보긴 할까요? 별로 좋진 않지만 디자인 똑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버튼에 해당되는 것이 있고요. 요 안에 더군다나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이기 때문에 동작이 잘 되지 않을 거예요. 자, 버튼 얍. 어디 갔냐 디컬레 컨스트레인트 커먼 어트리뷰트 올 어트리뷰트 안에 보일 겁니다. 온클릭 여기 있었군요. 요 안에다가 뭘 쓸 거냐면요. 온 클릭드라고 글씨를 직접 한번 넣어주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넣어주면요. 해당 코드 안에서 보니까 온클릭이라는 추가적인 속성이 포함되면서 글씨로 온클릭드라는 부분이 나와요. 근데 이 부분은 이렇게 설명을 하면 오히려 더 혼돈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원래대로 하면은 이 안에다가 onClicked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넣어서 작업을 하는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public void에 onClicked라고 돼 있었죠? 한번 눌러볼까요? 여기다가 public void에 onClicked 하고 매개 변수로 view 해서 v를 넣어줬습니다. 자, view는 클래스인데 화면에 나타내는 모든 위젯은 뷰라고 그랬죠. 그래서 뷰는 Alt Enter 여기 이 부분에서 그래서 Alt Enter를 누르면요 임포트가 됩니다. 단축키 또 알아두세요. Alt Enter 굉장히 많이 쓰는 겁니다. Alt Enter, Alt Insert 되게 많이 쓰는 단축키이기 때문에 일단 Alt Enter 하면 여기 뷰가 이게 단순히 임포트를 위한 단축키가 아니라 제한하는 첫 번째 것을 지원해주는 단축키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놓고 온클릭 되었을 때 간단한 샘플 하나 한번 해볼까요? 요거 교재와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요. 자, 온클릭드가 들어가니까 문제가 안 생기죠. 즉, 이 말은 텍스트 형태, 스트링 형태의 값이 아니고 그 해당되는 함수의 이름을 말합니다. 얘가 만약에 이름이 바뀌면요. 이쪽에서는 찾지를 못해요. 1번이라고 온클릭도 1이라고 똑같이 만들어 줘야지만 문제가 안 생깁니다. 즉 얘는 함수
오늘은 이거 그냥 이렇게 동작하고 있구나, 저런 게 되는구나 정도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차차 세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저것이 눌렸을 때 교재에서는 뭐 URL 이용해 가지고 인텐트를 이용해서 전화 앱을 띄우는 걸 썼는데, 저 같은 경우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우리 앱이 실행될 때 앱의 화면에서 하단에 조그맣게 뭐라고 뜨는 거 있죠. 그걸 토스트라고 부르는데, 토스트를 띄워 보겠습니다. 토스트 make text get application context 글씨, 예, 버튼이 눌렸 뭐 이런 글씨를 띄우겠다, 김 쇼트, 아이 랭트 쇼트 점 쇼, 이런 코드를 넣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코드를 넣어봤는데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실행을 시키면은 이거 현재 오류 때문에 안 되니까 나중에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자, 현재는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때문에 안 되는 건데, 버튼을 누르면은 밑에 버튼이 눌렸음, 이런 토스트가 뜨죠. 아주 기본적인 프로그램, 아주 단순한 프로그램을 한번 예를 든 거예요. 얘는 동작이 어떻게 된 거냐면, XML 안에 버튼에서 이 버튼이 온클릭 되었을 때 온클릭드라는 함수를 호출해라 라는 것을 명시를 해 놓은 거고요. 액티비티에서 화면에 onCreate가 실행이 되면서 setContentView XML 파일을 뷰로 쓰겠다, 화면에 보여지는 녀석으로 사용하겠다 라고 명시를 했고, 그 버튼이 눌러지면 onClicked라는 함수를 호출하겠다 라고 내부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뭐 좋은 예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괄호 사이에 있는 매개 변수 뷰 타입의 v는 어느 뷰가, 즉 만약에 이 XML 파일 안에 버튼이 여러 개 있다면 누가 눌렀는지를 판별할 때 사용될 수 있는 매개 변수입니다. 자, 더 자세한 거는 뒤에 가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은 변경된 앱을 실행을 했을 때 전화 앱을 띄우겠다. 교재에서는 인텐트를 사용한 건데, 인텐트를 설명을 하기에는 조금 너무 여러분들이 한테 설명하기 빨라서 단순하게 토스트를 한번 대체를 해봤습니다. 자, 필요한 패키지를 가장 쉽게 프로젝트에 추가하려면 파일에 세팅스에 에디터에 제너럴에 오토 임포트로 가서 add unambiguous import on the fly 옵션과 optimize import 옵션을 체크하면 됩니다. 예, 필요한 것들을 빨리빨리 집어넣으려고 한다면 이런 세팅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파일 메뉴에서요, 세팅스라는 곳을 가게 되면요, 창이 하나 이렇게 뜰 겁니다. 세팅스. 그 안에 우리가 쓰는 것은 에디터이기 때문에 에디터를 확대할 겁니다. 그 안에서 제너럴을 확대해 보고요. auto import라는 부분이 있는데 가서 add unambiguous import on the fly 그리고 optimize import on the fly를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뭐 임포트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Alt 엔터를 잘 알면은 저게 체크 안 해놔도 아무 문제 안 생깁니다. 그래서 모두 체크해 놓자. 그래서 안드로이드에는 메인문이 없다. 액티비티 단위로 실행이 된다. 매니페스트에 액티비티가 하나 이상이면 다 명시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최초에 불려지는 액티비티가 누군지를 지정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해당 액티비티는 실행 시점에 메인이라는 함수가 없으니까 onCreate 액티비티를 create 하면서 불려지는 이 함수가 최초로 호출된다. 네, 가장 먼저 실행되는 메시지고, 중요한 것 딱 하나 있었죠. onCreate 메소드에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액티비티 실행 시 또는 로드 시 최초 한 번만 호출된다, 즉 불려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이건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나중에 그 이유가 있어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딱 한 번밖에 호출 안 된다 라는 거. 예, 이런 경우를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건 딱 한 번이 아니에요. 지금 호출 시에 딱 한 번 호출하실 때 이 녀석이 호출이 되면서 화면을 보여줬는데요. 만약에 제가 홈 버튼을 띵 누르잖아요. 눌렀을 때 숨었을 것이고요. 다시 야, 다시 해당되는 거 왜 안 올라오냐? 야, 다시 해당이 되는 위젯을 열게 되면은 앱을 열게 되면요. 에이, 다시 자 보자. 어디 있습니까? My first hello world 열었을 때 다시 화면이 올라오죠. 얘는 다시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초로 올라오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onCreate가 불려지지 않아요. 이미 불렸던 것을 다시 숨겼다가 보여줬을 뿐이지 실제로 최초 불려지는 게 아니다 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볼 거예요. 액티비티의 생명주기라는 말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설명을 드릴 내용이니까 자, 너무 또 연연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XML을 이용해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술을 표현을 한다라면요. 잠깐만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작성하는 방법. 코드를 사용하는 방법은 기존의 자바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XML을 사용하는 방법은 안드로이드에서 선호되는 방법이다.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UI를 만들 때. 그래서 안드로이드에서 UI 화면을 구성을 XML을 이용해서 선언적으로 나타나는 방법을 선호한다. 어플리케이션의 외관과 어플리케이션의 로직을 서로 분리해서 빠르게 UI를 구축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즉 자바 코드 내에 UI 코드가 다 들어가 있으면 복잡해지겠죠. 그런 것을 좀 막기 위한 방법이다. 자, XML을 이용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교재에 있는 코드는 부분 코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수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XML 파일로 가셔가지고요. 과감하게 우리 놔둘까요? 요 녀석 있죠? 이 텍스트 뷰. 텍스트 뷰를 화면에 구성을 했는데 저 글씨가 첫 번째 앱이라는 글씨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글씨를 자바 코드에서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핸들링이 가능하겠죠. 그쵸? 화면을 제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어하기 위해서는 해당되는 텍스트 뷰라는 저 위젯에 id 값을 하나 부여합니다. 내가 누구다 라는 것을. 그리고 add 플러스 id를 선택하시고요. 텍스트 뷰의 약자로 tv 라고 하고요. 뒤에는 이름을 이렇게 간단하게 지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텍스트 뷰의 id는 tv info가 돼요. 나중에 다 설명을 추가로 드릴 거니까 오늘 기본적인 것에서 벗어나는 부분들을 나오면은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전체 구조를 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자바 코드에서는 임포트 문장 이외에는 모두 다 클래스 안쪽에서 작성하신다고 그랬죠? 그쵸? 예. 그러면은 이 안에다가 자바에서 저 XML에 있는 코드를 알아보기 위해서는요, 텍스트 뷰를 제어할 것이죠. 그러니까 텍스트 뷰 타입의 tv info, 아까 id 값하고 동일한 변수를 하나 만듭니다. 자, 그러면 이건 위젯 변수라고 그래요. XML에 있는 요 위젯을 가리키기 위한 변수. 이름을 id 값하고 같이 쓰면 혼돈이 좀 덜 됩니다. 다른 걸 쓰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set content view 하고 나서 tv info는 하고 new 해줄 것이고요. tv info를 new 해가지고 사용을 그래서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쓰게 되면 교재에 있는 방법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find view by id r.id.tvinfo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게 되게 쉬운 얘기거든요. 자, 텍스트 뷰 인포, 여기서 이 코드의 텍스트 뷰는 자바에 있는 텍스트 뷰죠. 그래서 이 텍스트 뷰에다가 뭘 대입을 해줄 거냐면 리소스의 아이디들이 있는데 그 중에 tvinfo라는 것을 가져다가 지금 우리 자바 코드에 있는 tvinfo에다가 결합을 해주겠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모든 자원들은 리소스에서 관리가 됩니다. R에서. 따라서 우리가 XML에서 리소스를 포함을 시키면 id 값을 부여하면 리소스에 의해서 참조할 수 있어요.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죠. r.id.tvinfo를 하면은 리소스에서 보니까 텍스트 뷰 얘가 tvinfo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메소드 명을 보세요. find 찾는다, 뷰를 찾는다, by id id에 의해서 뷰를 찾아서 요게 id 값이죠. 그쵸? 그 id 값을 찾아서 tvinfo에 결합을 해주겠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일단 구조 하면서 샘플 몇 가지를 좀 보여드리는 건데, 자, 그러면 직접적으로 XML에 있는 속성을 핸들링 할 수 있다 그랬죠. tvinfo, 이제부터 저 tvinfo는 XML에 있는 tvinfo를 가리켜요. set text 해서 이런 형태로 글씨를 바꾸겠다 라고 동작을 제어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코드가 두 개 로딩 될 때 어떻게 되냐면 이 XML에서 id 값 정의되어 있는 녀석과 그러면 리소스의 id 값들이 포함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find view by id로 찾겠다. 리소스에서 id를 찾는데 이 id는 어디 있는 거냐면 XML에 있는 명시한 id 값들을 찾겠다. 그 id를 찾아서 tvinfo에다가 대입을 해주겠다 라고 하면은 자바 코드 내에 있는 tvinfo와 XML에 있는 tvinfo가 같은 녀석이 되어버리겠죠. 그래서 tvinfo에 set text 글씨를 세팅해라. 안드로이드 재미있나요? 라고 변경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다시 실행을 하게 되면요. 자, 중간에 글씨가 바뀌게 돼 있죠. 지금 이번 시간에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전체 구조를 설명드리려는 겁니다. 헬로 월드를 바꾼 것이다. UI 컴포넌트들은 하나의 XML의 하나의 요소로 표현된다. 컴포넌트라는 말은 사실상 윈도우즈 프로그램 쪽에서 사용하다 봅니다. 안드로이드에서는 위젯이라고 표현하는 게 정상적인 표현이에요. 자, 텍스트 뷰 컴포넌트, 텍스트 뷰 위젯은 화살표괄호 텍스트 뷰 슬래시 텍스트 화살표괄호 요소로 표현이 된다. 즉 XML에서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무슨 표현 형식이지? 여러분들 보면 레이아웃은 이렇게 슬래시 없이 시작했다가 끝날 때 슬래시 하고 끝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그 안에 그 위젯 안에 무엇이 담길 때는 이런 형식을 사용하고 텍스트 뷰 안에 다른 것을 담을 일이 없기 때문에 다른 위젯을 담을 일이 없기 때문에 끝날 때는 축약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거를 원래대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문제 안 돼요. 근데 텍스트 뷰 안에 무엇을 담지 않기 때문에 약식으로 표현하기를 이렇게 끝내버린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주의사항, 위에 것은 무엇을 담는 주머니라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해놓으면 더 들어갈 수가 없겠죠. 막아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아래가 다 오류가 납니다. 자, 레이아웃과 관련된 것도 차근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XML 파일을 보게 되면은 텍스트 뷰에서 안드로이드의 ID 요거 하나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골뱅이 플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자바 코드에서 이 tvinfo라는 아이디를 찾았는데 어떻게 찾을 수 있었냐면요.
여기 코드에 보시면은 add 플러스 id라고 되어 있죠. 자바에서 R은 무엇을 말한다? 리소스를 말한다 그랬죠. XML에서는요, add 기호가 리소스를 의미합니다. 기억하세요. XML에서는 add 기호가 리소스를 의미하고요. add 플러스 했습니다. 이 말은 리소스에 추가하겠다. 무엇을? id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때 id의 이름은 뒤에 작성한 것이 id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요 id 속성을 텍스트 뷰의 id 속성으로서 리소스의 id를 추가하는데 얘를 tvinfo라고 할게 이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이 동일한 설명이 될 거고요. 텍스트 뷰의 속성을 잘 보시면요. 일단은 첫 번째 있는 네임스페이스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 나중에 이렇게 쓰는 거 안 좋아서 나중에 변경할 거예요. id는 해당 위젯에 id를 부여해야 될 경우는 id 속성을 쓰시면 되고요. 필요가 없다라면 안 쓰면 돼요. 식별자 같은 것을 부여하겠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텍스트 뷰 안에 보니까 layout width, layout height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넓이와 높이입니다. 해당 위젯의 넓이와 높이 이걸 표현할 때, 자, 텍스트 뷰 안에도 웹 컨텐츠, 버튼의 웹 컨텐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것을 잘 보시면요, 넓이, 높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숫자로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본으로 속성으로 정의되어 있는 게 매치 패런트와 웹 컨텐트가 있습니다. 과거 버전에는 fill parent도 있었어요. 근데 fill parent는 사용을 요즘은 안 해요. 자, 이 얘기는 웹 컨텐트, 자, 우리 속성 중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layout 언더바 width, 그냥 버튼에 width라고 하면 되지 왜 layout width라고 해놨냐. 이 말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레이아웃으로부터의 나의 넓이, 레이아웃으로부터의 나의 높이라고 말해요. 레이아웃은 여기서는 자신, 이 버튼이나 텍스트 뷰가 담겨지는 것이 예로부터 담겨졌죠. 그러니까 constraint layou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이아웃은 쉽게 말해서 주머니입니다. 주머니에 위젯을 담는데 이 주머니가 레이아웃이란 얘기고요. 이 레이아웃 안에서 나는 넓이를 얼만큼 쓸 거야. 웹 컨텐츠면은 자신의 컨텐츠 요 글씨만큼만 사용을 하겠다. 넓이도 높이도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매치 패런트 하면요, 이 버튼은 자신이 어디에 담겨 있냐면 자신의 부모는 그쵸, 외부에 있는 레이아웃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레이아웃을 기준으로 꽉 채우겠다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 화면을 보시면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넓이를 버튼에서요, 예, 매치 패런트라고 가면은 늘어나는 거 보셨죠 방금? 자, 얘도 높이를 매치 패런트를 해보겠습니다. 화면을 꽉 채워버리죠. 자신을 담고 있는 레이아웃을 이용 기준으로 매치 시켜버리겠다 라는 뜻이 됩니다. 줄여놓으면 다시 줄고요. 자, 웹 컨텐트 하면 컨텐트 그 크기만큼만 사용을 하겠다 할 때 쓰는 것. 레이아웃 with, 레이아웃 하이트입니다. 나중에는 레이아웃 어쩌고 또 다 추가적인 속성들이 있어요. 레이아웃이 앞에 나오고 언더바가 나왔다 그러면 아, 부모로부터 어떻게 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텍스트라는 속성을 보시면요, 버튼 위젯도 텍스트가 있었고요, 텍스트 뷰도 텍스트가 있습니다. 버튼은 사실상 텍스트 뷰로부터 상속받은 위젯이에요. 나중에 또 추가 설명드리겠지만요. 따라서 텍스트 그 위에 올라갈 글씨를 의미합니다. 텍스트가 없는 놈도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XML은 시작요 태그로 시작되고 종료 태그로 끝나는 논리적인 구성 요소를
엘레멘트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얘입니다. greeting 이렇게 되면 hello world를 greeting 태그 안에 집어넣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속성은 greeting 자체에 가지고 있는 어떠한 상태값을 말하게 됩니다. 속성은 요소의 속성으로서 이름, 값의 쌍으로 구성되고요. 이게 웹 태그죠. 이미지 소스는 madonna.jpg를 넣을 거고, alt는 by 라파엘 뭐 이런 식으로 집어넣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건 우리는 쓰지 않는 태그이기 때문에 안드로이드에서는 지금 이렇게. 자, 재밌는 건 태그가 대문자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안드로이드 이전에 자바에서 대문자로 시작되는 것은 무엇이다? 그렇죠. 클래스입니다. 사실은 텍스트 뷰도 자, 안드로이드 내에서 클래스로 구성되어 있어요. 버튼도 클래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쓰는 레이아웃들은 전부 다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교재에서는 지금 레이아웃 빼버리고 그냥 텍스트 뷰만 가지고 해본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담아 본 거예요. 안쪽에다가. 그래서 이 부분도 설명을 좀 드려야 될 부분인데, 아까 설명했던 거죠. 리소스의 레이아웃 중에 액티비티 언더바 메인이라는 것을 가져다가 뷰로 세팅을 하겠다. 이 뷰를 컨텐츠를 이용해서 세팅을 하겠대.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컨텐츠로 세팅을 할 때 사용하는 예입니다. 자, 전체 구조 살펴보는 시간이니까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요. 위젯이 무엇이고 레이아웃이 무엇인지는 다 일일이 하나씩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2교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3교시에 추가로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